사실 젊은 환자분들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신경이 눌려있는 상태로 가만히 두면 신경이가 데미지를 받고 손상을 받아서 점점 마비가 생기거든요. 정상적인 사진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신경 주머니가 이렇게 잘 보이고 양쪽 다리로 나가는 신경 통로가 잘 보이면서 눌려있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강서 K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원장 김태현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펴는 게 힘들어지는 이유 자체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퇴행성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면서 신경을 뒤에서 앞으로 누르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굽히는 게 편하고, 뒤로 젖히면은 이게 신경이 더 눌려서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척추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좁아지는 건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척추관이라는 게 여기가 몸통 뼈거든요. 뒤쪽에 이제 꼬리뼈가 있고, 요 사이에 척추관이라는 관이 있는데, 여기로 이제 노란 이 신경들이 지나가요. 요 관 자체가 점점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걸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좁아지는 원인이 되는 구조물들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척추뼈랑 척추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얘가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신경을 뒤에서 앞으로 누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허리를 좀 많이 쓰시다가 얘가 불안정해지면 이 관절 부분 뼈가 조금씩 자라요. 자라게 되면 이 관절 부분 뼈가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척추 뒤쪽에 인대가 두꺼워지고 여기 뼈가 자라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병이다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앞으로 숙이면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통증이 좀 덜해져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러고 다니시게 되죠. 안 아프니까. 뒤로 젖히면 더 아픈 게 특징적인 증상이라서 좀 더 편한 자세를 점점 찾게 되시다 보니까 계속 굽히고 다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의 사진입니다. 원래는 이 신경관이 넓게 잘 보여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진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신경 주머니가 이렇게 잘 보이고 양쪽 다리로 나가는 신경 통로가 잘 보이면서 눌려있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황색인데 점점 두꺼워져서 신경을 뒤에서 앞으로 누르게 되고, 이쪽 뼈도 자라게 돼서 이 신경 자체 통로 자체가 좁아지면서 아까 봤던 그 하얀 신경 주머니가 안 보이고 신경들이 다 뭉치게 되면서 새까맣게 보이게 되는 게 이게 협착증. 예전에는 뭐 절개해서 수술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내시경으로 얘를 뚫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신경이 다 펴지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랑 협착증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돼서 신경이 눌리는 거고, 디스크는 보통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건데, 증상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당겨요. 기본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세에 따른 통증이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제일 다른데요. 굽혔을 때 좀 덜 아픈 게 협착증이고요. 굽혔을 때 더 많이 아픈 게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보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뒤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이 눌리는 거다 보니까, 이 굽히게 되면은 디스크 앞쪽을 뼈가 누르게 돼서 얘가 자꾸 더 밀려나가는 힘이 생겨서요. 뒤에 있는 신경을 더 자극하니까 당연히 디스크 환자에서는 굽혔을 때 신경이 더 눌려서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 이게 디스크나 협착증이 점점 더 생길 수가 있어요. 분리증 있는 분들은. 분리증이라는 거는 이 척추뼈가 연결된 부분이 떨어져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 빨리 진행되는 원인이 불안정한 거가 원인이 커서, 이게 불안정하면 이 뼈가 건덩건덩거리면서 이 디스크를 더 자극해서 디스크가 더 빨리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분리증 있는 경우에 뒤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하면 얘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신경에 끼게 되는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허리를 이제 쓰면 쓸수록 조금씩 나빠지는 거예요. 젊은 층들보다는 노년층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고, 보통 60세 이상에서 협착증 때문에 뭐 손을 대관하는 경우가 많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젊은 환자분들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디스크 자체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더 잘 생길 수는 있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젊은 환자분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무서운 이유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건데, 또 어느 정도 눌렸을 때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협착증이 심하지 않고 디스크가 정말로 심하게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신경이 눌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심한 경우에 신경이 꽉 눌려 있다라고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 심한 정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로 가만히 두면은 신경이가 데미지를 받고 손상을 받아서 점점 마비가 생기거든요.
진행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마비라고 하면 보통 환자분들이 정말 못 걷거나 일어나지도 못해야 마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마비가 시작되는 게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발목을 들어 올리는데 한쪽이 조금 더 약하다거나, 그게 이제 마비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해결을 하셔야 이게 이제 마비가 더 진행이 되지가 않고요. 방치하다 보면 자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디스크를 긁어내거나 뭐 협착증을 뚫어낸다고 해도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세요. 진찰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디스크가 있는지 협착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협착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아야 된다라는 게 협착증의 좀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은 보통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허리를 움직일 때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만 좀 찍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뭐 약물 치료나 뭐 주사 치료 정도를 하는데, 정말로 증상이 심하거나 마비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 빨리 MRI를 찍어서 신경이 정말로 많이 눌려서 그런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뼈를 보는 건데요. 뼈에서는 이제 디스크의 간격이라든지 이게 이제 앞으로 밀려나가 있는지 뒤로 밀려나가 있는지 정도를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디스크 간격이 주저앉아 있거나 얘가 좀 불안정하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환자분들 진료 보다 보면은 엑스레이 찍고 협착증 진단받고 왔어요, 엑스레이 찍고 디스크 진단받고 왔어요 하시는데요. 엑스레이로 협착증을 디스크를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의심된다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좀 있겠구나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치료들을 먼저 좀 하는 거고, 정말로 이제 디스크가 있는지 협착증이 있는지 보려면은 연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연부 조직을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MR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부 조직이 이제 뼈 말고 다른 조직들이라고 했습니다. 뭐 인대도 있고요, 디스크도 있고, 뭐 신경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육이라든지. 치료 방법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제 신경이 자극돼서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에 관한 치료들을 먼저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두 번째가 주사 치료, 세 번째가 시술, 신경 치료를 먼저 좀 해보고요. 신경만 치료해서 증상이 좀 괜찮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신경이 많이 눌려서 문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관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신경에 대한 치료들을 다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많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것 자체를 없애줘야 증상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디스크만 긁어내요. 어디로 터졌든 간에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긁어내는 건 대부분 다 가능해서 내시경으로 다 긁어내게 되고, 협착증 같은 경우 문제가 좀 다른데요. 이제 분리증이 같이 동반돼 있어서 뼈가 불안정하다거나 여러 군데가 협착증이 동반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뚫어주게 되면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불안정성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고정술까지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안쪽에 지금 보시는 사진에처럼 안쪽만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그냥 내시경으로 뚫어주기만 해도 해결이 가능한 거고요. 척추 내시경의 장점은 예전에 절개하는 거에 비해서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조직 손상들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입원 기간이 일단 길지가 않아요. 예전에 뭐 절개해서 수술했던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했다 하면은 내시경 수술하신 분들은 빨리 가시면은 뭐 1박 2일에 퇴원하기도 하시기도 해서 그런 회복 자체가 좀 빠르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물로 계속 씻어내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성이 조금 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몸에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를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은 다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분들 중에 이제 디스크 내시경 시술하고 왔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수술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몸에 있는 걸 없애거나 없는 거 집어넣는 건 다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건 시술이죠. 네, 숭상확장술이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들을 좀 넓혀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온 건데요. 관을 꼬리뼈로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심하게 눌려 있지 않은 경우에, 이게 심하게 눌려 있는 경우에는 관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서, 많이 눌려 있지 않은데 이게 심하게 들러붙어 있을 경우에 관을 쭉 집어넣어서 풍선을 여기다 약을 넣어가지고 풍선을 부풀려서 들러붙어 있는 걸 이렇게 떼어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효소제를 직접적으로 뿌리는 거 보시면 되세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예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세인데요. 허리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제 제가 허리는 퇴행성 질환이라서 허리가 일을 많이 해서 나빠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별로 일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빠졌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일을 많이 한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허리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자세가 안 좋을 때 허리는 항상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제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얘가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허리는 얘가 받쳐줘야 되는 힘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는 계속 일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인대도 자꾸 늘어나고 뼈도 자라게 되고 하면서 협착증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평소에 이제 앉아 있는 자세를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구부정하게 있는 그런 자세들이 제일 안 좋아요. 잠자는 자세도 이제 굽혀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엎드려서 주무신다거나 새우잠 잔다고 하죠. 옆으로 자는데 저희가 아기 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자면 대부분 다 새우잠을 자세요. 허리가 굽어진 자세로 장시간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허리에 부담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허리가 버텨야 되는 무게가 늘어나니까요. 허리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앉아 있는 게 안 좋아요.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서 있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상체 무게를 하체까지 분산이 돼서 지탱을 하고 있는 건데, 앉아 있게 되면은 결국 허리가 상체 무게를 다 버텨내야 되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에 계속 일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이 병변이 점점 많이 심했는지 크게 변화가 없는지, 그러니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평소 생활 습관을 항상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허리에 안 좋은 자세들을 좀 피하셔야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항상 자세 신경 쓰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